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관련된 소식과 FTX 최신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BMO 캐피탈 전략가와 그리고 AXS 인베스트먼트 CEO가 이번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7월에는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의사록 내용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되는 시점을 올해 말에 또는 내년으로 미룬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7월의 기준금리 전망 추이도 아마도 가장 높은 CME 패드워치에서도 거의 90%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시 1200원대를 본다? 내년에 잠깐 동결을 하는데 1200원대가 다시 올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반대나 중반대까지 가격대는 나올 수는 있어도 1200원 초반대까지 기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길 저는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시장의 또 다른 측면은 아무래도 인상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7월달 한 번 하면 9월, 11월, 12월 총 4번 남았습니다. 근데 올해 7월달이니까 이거 패스하고 이제 3번 남았죠. 8월달은 쉬어가고요. 근데 가장 높은 위치고 그 다음에 9월달, 11월달, 12월달인데 좀 애매한 포지션으로 일단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번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올릴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5.5까지의 기대감 상당히 높지만 5.75까지는 글쎄다라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연준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다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 기자 출신 분들이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야, 이제 너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다 쓴 것 같은데 너 도대체 뭐 하려고 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연준의 입장은 내년에 대선 때까지는 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정치적으로 영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금리 인상도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단지 이제 해당에 있는 연준의 올해 목표치 그리고 내년의 목표치에 거의 좀 근접하게 맞춰놔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또 투자자들이 반대로 야 저거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띄우면 또 자산 시장에 또 여러 가지 버블이 형성이 되면서 또 다른 또 부가 축적이 되고 그 부들이 또 소비에 가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앨런 누나가 이제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슝슝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번에 방중 외교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앨런 누나가 가지고 가는 카드는 대부분 언론사 쪽에서 이야기 나왔던 건 아무래도 관세이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 것입니다. 연준한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관세를 좀 해서 물가를 이것이라도 조금 더 영향을 좀 덜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재무장관 역할을 충분히 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무언가 좀 내놔야 중국도 움직일 것인데 약간의 협상의 카드로 이제 미국이 서서히 좀 괜찮게 지금 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번에 중국에서 게르마늄 이런 걸 꺼냈는데 그냥 형식적인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중국의 뭐 어폐로 최고의 카드를 꺼낸다라는 건 뭐 국채 1조 달러 정도에 있는 규모를 뭐 다 매도를 해버리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가끔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더 타격이 크거든요. 만약 한 방에 던지면 미국도 흔들리고 뭐 전체적인 세계에 따른 공황은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물론 뭐 전체 전 세계에 필수 소비재 부품을 뭐 공산품을 공급해 주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기타 뭐 아세안 국가들이 좀 분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준비 단계가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힘을 뺀다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지만 반면에 아세안 국가에 있는 그런 생산성 부분을 좀 다변화 기획으로 갖추는 역할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뭐 물자에 있는 그런 운송 기반의 효과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컨테이너선이 뭐 6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뭐 그 코로나 시즌에 뭐 다 메꿨다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NFT 마켓플레이스 블러 V2 버전이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거래 비용이 50% 절감했고 버전 입찰은 무효화되고 다시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업데이트했으니 다시 입찰을 해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이브 쪽에서는 고래가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래스케일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 비율이 26.76% 정도 좁혀졌다라고 해서 최근에 전문가들에 따른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컴벌랜드 트레이닝 책임자가 야 지금 GBTC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 추이를 보게 되면요. 2020년 이후 최소 추이인데 여기서도 바이낸스가 70%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 수수료 대비에 따른 바이낸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고요. 코인베이스 크라켄 오케이 후오비 부분인데 코인베이스는 뭐 ETF 통과되면 나홀로 그냥 개이득을 받는 쪽이고 나머지 쪽은 어마무지하게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량이 50만 주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뭐 2배 비트코인 ETF 레버리지 방향성이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래도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빡빡이형 우리 바이낸스 형이죠. 그냥 임원들의 이직에 대한 불화설은 퍼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이직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다. 그냥 원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직에 따른 의미는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섞여져 있지만 과거에 이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막 이직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바이낸스에 따른 이제 더 이상 신뢰도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바이낸스 BUSD 사건이 있었을 때도 직원들에 따른 불화설을 어느 정도 해소를 못 시켜줬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번 사태로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 주제 FTX 재가동 과정의 상황 정리 내용인데요. 최신 근황이죠. 여기서도 내용 문구 요점만 드린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금이 엄청나게 꼬여 있어서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수거되는 금액이 포함된 계산 일부는 숫자를 부풀리는 부분도 노출이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캐피탈로부터 4.6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거래소에 따른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지분이나 거래소 토큰 기존 고객들에 제공하는 등의 추가 보상도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하고, 대충 이런 계획이면 24년도 4월 정도, 그러니까 반감기와 겹치죠. 오픈할 수 있다라는 엉성한 계획.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그냥 계획만 밝혀진 거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야기 안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다소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래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발전적인 전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는 아무래도 요게 중간에 여기서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냥 이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담당 그분인데 그냥 이거 정리하고 이제 끝내는 형태인데 오히려 회생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건 그나마 FTT 보유했던 사람이나 세럼이나 솔라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솔라나가 미친 듯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도 충분히 FTX 관련된 소식들 또 영향이 있는 코인들은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4월 12일 날 법정 심리에서 유동성 자산이 솔라나가 10억 달러 가량 있었는데 7억으로 좀 줄었다. 그래서 재단은 여기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발행할 생각도 없고 반드시 했어야 되는 해증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걸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곧 살릴 것 같기는 하는데 계속 그만큼 얽혀져 있는 걸 풀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FTX는 이제 FTX 매각을 연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판매 가격 인상을 위해서 전체 매각을 희망한다고 해서 매각가를 해서 뭐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소식으로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곧 윤곽이 나온다고 하는데 증권형 STO 전용 거래소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요즘은 이제 경남권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도 요즘 옮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분권형 공정거래소 설립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얌생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스피 부분의 거래량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개 같은 꼼수를 쓰면서 부산의 거래소를 하나를 더 지금 준비 중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부합해서 지금 복합 거래소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옙토스 관련 소식인데 트위터에 해킹 당했다고 하니까 트위터 내용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5년 비트코인 강세 랠리와 비슷한 패턴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5년도에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기 홀더들이 27에서 30개 수준에서 수익을 실현했고 일단 이익에 실현하고 가격이 더 낮아지길 기다려서 다시 재매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와 비율로 볼 때 장기 보유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증가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장기 보유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1447개 비트코인으로 이는 총 유통량의 74.5%를 해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수익 중인 상태의 보유자 비율은 78%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대략 70%가 1년 이상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또 소식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후업이 그만큼 유동성이 계속 갈리고 있다라고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난파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호흡이 여기에서 이제 더더더 안 좋아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호흡이 잘 견뎌내길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